네, 이번 시간에는 강박증에 대한 심리 구조와 뇌과학적인 지식을 알무로 해서 우리가 치유를 위한 시작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은 근본 원인을 숨기기 위해서 마음이 만든 착각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깊은 공포가 드러나기 무서워서 만든 가상의 공포이기도 해요. 차선으로 선택되어진 어떤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뚜껑이 여러 개 달린 주전자를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뚜껑이 여러 개라면 우리가 만약에 물을 끓게 했을 때 아마도 가장 약한 뚜껑이 먼저 열리겠죠. 그러면서 수증기가 분출될 겁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포, 불안이 바로 끓어오른 수증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강박은 여기서 가장 열리기 쉬운 약한 뚜껑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증상에 대한 고통이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작은 구멍이라도 뼈저리게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약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불안과 공포라는 마음이 그 순간 원인으로 찾아 증상으로 그 증상의 이유라고 연결하기 가장 쉬웠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과 공포라는 강한 수증기가 생기면 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안에 대한 이유를 못 찾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마침 자신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는데 만약에 가스 밸브가 잠겨 있지 않은 상황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불이 난다라는 거, 화재는 당연히 아주 큰 공포일 것이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 불안과 공포가 생겼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포를 막을 수 있는 확인하는 강박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바로 강한 수증기가 약한 뚜껑으로 분출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만약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그 순간 추악하고 더럽고 자신이 혐오하는 오염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그 또한 그 더러운 오염 때문에 이러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이 생긴다라고 연결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수없이 손을 씻거나 정화하는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약한 뚜껑이 마찬가지로 열리는 순간이죠. 만약 남편이 외도를 하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그 감정이 남편이 외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의심하게 되는 어떤 강박 증상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내 외모 때문이라면, 혹은 그것이 내 건강 때문이라면, 그것이 혹은 나의 특정한 실수 때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에 대한 어떤 증상은 크게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는 있더라도 증상 자체는 개별로 다 달라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라면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발을 떠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종이에 눈을 베이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불안이 높아진 상태에서 현실에서 발견한 이유나 사건이 바로 상징적인 어떤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수용 용량보다 그 감정적인 호르몬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압력이 더 강해지고, 수증기의 압력이죠. 그래서 불안을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에 강박 증상의 어떤 시작점으로 많이 채택이 되곤 하죠. 주전자 비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강박의 특징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강박증은 항상 이러한 실패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했는지에 대한 시작 지점을 어느 정도는 명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뚜껑이 열리기 전과 후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 지점에는 내가 이루기 힘든 어떤 성공에 대한 실패 지점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선 안 될 실수를 했던 장면이나 학업에 실패했던 장면, 원치 않은 사람과 함께한 장면, 건강을 위협하는 장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좌절된 장면과 같이 내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극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뚜껑이 여러 개인 주전자로 비유한다면 원래 열렸어야 되고 직면해야 했던 무겁고 두꺼운 그런 강한 뚜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너무나 들키고 싶지 않고 사실은 직면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기에 강한 뚜껑이라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열리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거죠. 그래서 가장 그렇게 직면하기 힘들고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약한 뚜껑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앞에 말했듯이 이 약한 뚜껑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각인된 다른 중요한 자극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되는 이 실패 지점에서 생긴 현실적인 회피이기도 하고 강박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분출 지점이기도 한 거죠. 원래 의도했던 그 무거운 뚜껑 대신에 그 순간 가장 그 감정과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럴싸한 증상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충격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착각을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살기 위한 반응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강박도 너무나 해내기 힘든 걸 선택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고통과는 별개로 쉽게 떠올리고 행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출구가 된다는 겁니다. 오염이나 확인이나 의심이나 씻기, 망상, 숫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더라도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마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실패하기는 쉽기 때문에 강박은 스스로 쉬운 실패를 선택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한번 이렇게 뚫려버린 출구는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강박 증상이 선택되어진 대체 증상일지라도 한번 출구가 생기면 그곳을 집중 공략하게 됩니다. 열린 뚜껑은 자동적으로 닫히지 않는 거예요. 근본 원인인 물을 끓게 만드는 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수증기에 대한 그 출구로서 활용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무의식은 선악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보여요.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더라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출구라면 계속 그 열린 뚜껑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습관화되면 될수록 더 공고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오히려 무의식의 입장에서는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더라도 마음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는 그 상태이죠. 이렇듯 우리가 강박적인 마음이 움직이는 심리적인 어떤 구조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박증에 대한 뇌과학적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한번 뚫린 출구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뇌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마치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취를 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지적으로 나의 증상에 대한 이 고통과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그러면 미로 속을 나와 게임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박적인 증상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잘 촬영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담자 중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강박증이 심해서 증상과 원인을 찾으려고 수백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병원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강박의 경우는 뭐 MRI와 같은 그런 것들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뇌의 대사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굉장히 정밀하고 특수한 촬영 기법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만약 그 증상을 확인하면 어쩔 건가요? 그것과는 내가 증상을 해소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확인한다고 해서 원인을 찾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 대신에 어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와 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기보다는 조금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정보는 뭐냐면 뇌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증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